MG새마을금고 전대미문의 내용, 충당금 문제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저도 충당금이니 IFRS니 이런 내용들 관련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충당금 관련해서 IFRS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그 유튜브에 보시면은 박홍기 작가 TV 있습니다. 보시고 그 MG새마을금고 관련해서 상세하게 잘 설명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설명할 능력은 안 되고요. 그냥 이러한 내용들이 무슨 얘기지? 사실 저도 해석이 좀 잘 안 되고 어버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뉴스만 보면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과거 대구 지역 12개 금고에서 진행한 다인건설 집단 대출의 손실 위험을 지적하고 손실 보전을 결산하라고 요구했는데 그 12개 금고가 반발하고 있답니다. 결국 이제 대구 지역의 7개 금고가 중앙회를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결론이 다음 달, 늦어도 3월쯤에 날 거란답니다. 결국에는 집단 대출한 금액 관련해 가지고 대손 충당금으로 55% 이상을 적립할 것을 중앙회가 요구했고요. 사업장 공사가 중단되고 장기간 준공이 지연돼서 채권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중앙회는 보는 거죠. 금고들이 그럴 수 없다라고 소를 제기했다는데 사실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출금 회수 가능성이 이제 나빠지는 거다라고 보는 거죠. 부실채권 비율이 높을수록 은행은 현금의 덜목이 마른다라고 한답니다.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수익의 일부를 충당금으로 설정해야 되는데 부실채권이 더 많은 은행들은 더 많은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어제 오늘 나간 대출이 아니고 몇 년 전 일이고 중앙회가 갑자기 대출금의 절반을 충당금으로 적립하라고 하니까 너무 가혹하다고 얘기하죠. 근데 두고 봐야 되는 거죠. 두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MG새마을금고 부도죠. 이러한 충격적인 일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 터질 거다라는 겁니다. 다인건설의 동성로 사업장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그냥 대출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2019년부터 계속 지연이 되어 오던 걸 이제 와가지고 이제 얘기한다. 이렇게 지점에서는 얘기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문제가 있는 것 관련해서 이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새마을금고에 부도가 생기면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기는 걸까요? 예적금을 든 사람들이 손해를 보지 않을까라는 겁이 납니다. 앞으로 이 충당금이라고 하는 화두가 점점 더 많은 금융권들에게 아마 주요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함부로 뭔가를 안전하다, 괜찮다, 별일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조심하면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채권 투자를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번다. 채권 투자가 답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항상 의심 또 의심을 해야 됩니다. 채권 투자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방법도 좀 찾아보시고요. 공부도 하고 주변 사례들도 얘기 들어보고 차근차근 배운 이후에 하는 게 맞겠다라는 겁니다. 수익률이 10%, 100% 수익률 보장 이런 거 없습니다. 원금을 까먹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는 너무 많은 놈들이 사기를 치고 뒤통치고 조작을 했기 때문에 함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지금 반포에 100억짜리 아파트가 거래가 됐다라는 개소리가 있고요. 집값이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도 하고 온갖 짓거리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이 MG새마을금고 충당금 관련한 문제 이런 것들은 그냥 언론에 자세하게 나오지 않죠. 어물쩍 그냥 넘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읽어도 그냥 중앙회하고 새마을금고 지점하고 그냥 서로 소송하고 있는 중이네. 한쪽에서는 충당금을 쌓으라 그러고 한쪽에서는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충당금 55%는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 좀 너무 심한 것 같은데? 그러면 저 은행들이 돈이 있냐? 없으면 어떻게 되지? 무너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이 사실 든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모른다.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보기 전까지는 함부로 뭔가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대한민국에 뭐 많은 빚을 낸 사람들이 괜찮다 집값 다시 올라가면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떠넘길 수 있다. 빚내서 집 사라, 빚내서 주식해라, 그래야 돈 번다. 지금 같은 시대에 구질구질하게 월급 받아가지고 저축해서 언제 살겠냐. 투자를 해라, 투자만이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놈들의 말을 무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간 삶을 더 보수적으로, 더 두려워하고 더 겁내면서 사는 게 현명하다라는 겁니다. 투자 열풍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말에 넘어갔다가는 언제든 가지고 있지 않은 얼마 안 되는 내 재산이라 하더라도 나한테는 목숨 같은 겁니다. 그걸 다 날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인생이 허망해지는 거죠.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사는 게 쉽고 사는 게 장밋빛으로 보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무서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조금만 약한 모습을 보이면 그게 내 약점이 되고 나를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서 뜯어먹으려고 하는 하이데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무서운 세상이죠. 전대미문의 내용이라고 얘기합니다. MZ새마을 금고 어떻게 될지 겁내면서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비단 MZ새마을 금고 저 곳에서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PF 대출로도 말이 많죠. 저기 둔촌주공이 뭐 완판이 됐다, 계약률이 매우 높다, 다 팔렸다 이런 얘기하는데 현장에서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썰렁하다고 합니다. 계약을 포기하는 사람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언론에 나와 있는 뉴스와 실제 현장의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 어떤 생각으로 지내야 될까? 내 두 눈으로 꼭 확인하고 내가 본 것도 의심하고 내 판단도 오늘 생각해보고 내일 생각해보고 다음 주에 생각해보고 혼자도 생각해보고 가족들하고 의논도 해보고 가까운 지인들하고도 얘기 나눠보고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다각도로 논의해보고 난 이후에 결정해도 하나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삶을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삶을 지킨다라는 거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뭐 대단한 일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매월 월 뭐 1,000만원 벌고 2,000만원 버는 걸 너무 쉽게 얘기하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으면서 매달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누군가는 성실하게 착실하게 저축해서 삶을 지켜나가고 또 어떤 이들은 흥청망청거리면서 젊음을 탕진합니다. 대한민국 노인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에 4명이 극빈곤층이다라는 이야기는 젊었던 시절 너무 제대로 된 준비가 못됐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이제는 금융권에 예금 적금하는 것도 신중하게 조심하면서 알아보면서 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앞으로 더 보수적이고 더 두려워하면서 삶을 살아가기를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